자, 마지막 내용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L1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다른 직선이 하나가 있어서 얘를 L2 A'의 x 더하기 B'의 y C'은 0이라고 합시다. 얘네 둘이 평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의 교점을 만들어낸다 할 때 저 하나의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우리가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점이 두 개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냐면, 일단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이라는 가정하에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시고, 이 사이에다가 직선이 결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k는 0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결국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이야기는 L1과 L2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소리고, 그 x, y를 지나간다는 소리가 이 교점을 지나간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의 관점에서 이러한 식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원을 C1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원을 C2라고 할게요. 우리가 위에서 직선의 방정식도 일반형으로 작성시켜 놓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 식을 쓸 겁니다. 해서 어쨌든 C1의 방정식과 C2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저 두 개의 원이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밑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개의 미지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세 개가 필요하고 점 세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이 결정되려면 점이 세 개가 필요한데 원이 지금 두 개의 교점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원은 뭐 여기 그려져 있듯이 무수히 많게 됩니다. 이거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원을 대표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식을. 그래서 C1의 방정식과 C2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작성시켜 놓고 아까 했었던 것처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의 입장에서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결국 C1과 C2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두 교점의 좌표가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작성이 됩니다. 당연히 K의 값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원을 하나 결정하고 싶으면 문제에서 조건을 주게 되겠죠. 자, 근데 저렇게 작성했을 때 주의하실 점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여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놨을 때 뭐 여긴 5하고 5'이라 해놨지만 만약에 K의 값이 아까와 같이 이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이 되면 C1의 방정식에서 C2의 방정식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뺀다라고 했을 때 제곱항이 소거되게 되겠죠. 제곱항이 소거되게 되면 이 1차식만이 남게 되는데 이 1차식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은 아니잖아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x제곱항과 y제곱항이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위에 있던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L1이고 얘가 L2잖아요. 이렇게 작성을 해놨을 때 이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 두 개 중에 L1하고 L2도 있어요. 이 수많은 직선들 중에. 그런데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즉 L2 쪽에다가 K를 붙여놓게 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L2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1
플러스 KL2 0이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K가 만약에 0이 됐을 때는 L1이 나오지만 무슨 수를 써서도 L2만 남길 수는 없어요. 얘를 죽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다 표현되는데 딱 하나 L2가 표현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K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K를 달아서 이렇게 썼을 때에는 다 표현이 되지만 L1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K를 죽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을 쓰게 되면 얘는 C2라는 원은 저 두 개의 점을 지나가면서도 표현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고, 또 K가 C1 쪽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이때에는 C1을 표현할 수가 없다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두 원의 교점 두 개를 지나가는 도형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꼭 원이 아니더라도 원일 수밖에 없긴 하죠. 지금 보면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성된 식에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k가 마이너스 1이면 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다른 도형이 나오겠죠. 원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제곱하기 죽으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요겁니다. 1번.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이 되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이라면 이때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도형 중에 이 제곱항이 지워지게 되면서 결국에 이 1차식만 남게 되고 결국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문제로 출제되는 요소는 요 친구예요. 결국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 중에 직선의 방정식, 요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서 만약에 양끝을 좀 지워봅시다. 이렇게 지워보면 결국 이 두 개의 교점을 연결한 이 성분은 C1이라는 원의 입장에서 현이죠. 현. 근데 또 C2라는 원의 입장에서도 이 교점은 원 위에 점이니까 연결했을 때 C2에서도 현이 돼요. 그러니까 C1의 입장에서도 현이고 C2의 입장에서도 현이야. 두 원에 동시에 현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우리는 두 원의 공통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을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빼서 나오는 1차식, 그 1차식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구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고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쓰고 싶으면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작성해서 빼버리시면 공통현을 얻을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빼는 게 아니라 제곱항이 소거가 돼야 돼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요 뒤에 있는 필수 예제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이제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나는 직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빼줄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다 치면 제곱항이 지워지겠고, 얘에서 얘를 빼니까 2-a의 x입니다. 그 다음에 6y에서 이것 빼니까 더하기 6-2a의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9에서 1을 빼니까 더하기 8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했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a-2에다가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a에 더하기 12, 8까지 더하면 20이 되고 0 되겠죠. 자, 요거 두 개 계산해서 우변으로 넘기면 3a, 얘가 18이 되니까 우리가 찾는 a의 값이 6이다. 요런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입니다. 19번. 이번에는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거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에다가 플러스 k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2y 더하기 4 0이라고 쓰면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쓴 거죠. 자, k를 결정하기 위해서 1,2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1하고 2를 대입해 보면 이번에는 1 더하기 4, 5에서 4를 빼니까 1에다가 여기가 아까 5였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4 지워지고 이렇게 되네. 그럼 마이너스 k가 0이기 때문에 k가 1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하게 되면 두 원을 더하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따라서 2x제곱 더하기 2y제곱,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4가 되겠죠. 는 0이니까 2로 양변을 약분하시면 x제곱에 y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탄생하게 되겠네요. 사실 이제 중요한 건 필수예제 20번 공통연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친구를 일단 써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에 빼기 4y는 0이래요. 요거 표준형으로 한 번만 좀 바꿔보면 x 빼기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상수 8을 썼으니까 8 이렇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 두 개의 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공통연의 길이를 재고 싶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일단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현의 길이하고 좀 비슷한 유형인데, 이렇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원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하나를 선택할 건데 기왕이면 중심이 이쁜 거, 여기를 고르는 게 낫겠지. 여기의 중심을 0, 0이라고 합시다. 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교점 중에 한쪽 끝이랑 연결하면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를 알고 있고 파란색 공통연의 방정식은 두 개를 빼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공통연부터 구해보면 이거 지금 빼기 4는 0으로 해서 빼볼게요. 그럼 4x에 더하기 4y 마이너스 4가 0이 되기 때문에 저 공통연의 방정식은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됩니다. 자, 그럼 일반형으로 마침 나왔기 때문에 얘하고 0,0 사이의 거리를 재시면 루트 2분의 1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현이 2등분 되어 있는 여기 길이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다. 요 절반 길이 여기 x라고 합시다. 그럼 x의 길이는 루트에 4에서 2분의 1을 빼죠. 피타고라스. 그럼 루트에 2분의 7이니까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7, 2분의 루트 14 이렇게 돼요. 우리가 구한 게 지금 이 절반 현의 길이니까 그거 2배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루트 14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현의 길이를 구할 때에도 반지름 구했고 중심거리 구해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얘를 구하고 그걸 2배 했었습니다. 이전과의 차이점은 원을 하나 주고 직선을 그냥 줬어요. 근데 이제는 원만 2개 주기 때문에 빼서 공통연을 한번 구하셔야 되고 이후 과정은 동일하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